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거기 이제 국지적 시장이라고 나오죠.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격 조절, 그 지역에 국한돼서 수급량 조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말로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돼 있다. 내구성이라는 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헝거 시장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 내구성 때문에 방금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돼 있다. 헝거 시장은 뭐죠? 거기 저량 시장이에요. 그 밑에 바로 나오네. 그 밑에 저량 시장. 내구성 때문에 저량 시장도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 저량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저량은 어째 일정 시점에서 그 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0채 주택이 있다. 그래서 저기 지금 5,000채 주택이 있다. 근데 이미 공급된 거죠. 이건 이미 공급된 거예요. 이미 공급된 걸 뭐라 불러요? 주택 공급량이라고 안 하죠? 공급량을 새 것을 앞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급량이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공급된 것이니까 존재량. 같은 말로 주택 재고량.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저량이란 말이에요. 이미 공급된 거야. 이미 공급된 거다. 앞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급된 사후적 공급량이다. 이걸 놓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헝것이잖아요. 그죠? 이 헝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 발달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 헝것을 거래하는 시장이 발달돼 있다. 그건 내구성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 이 저량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 것을 공급하는 시장이라면 건설업체가 공급업체죠. 그러나 오늘 이사 들어온 사람이 한 1년 후에 팔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사 들어간 사람은 수요자지만 1년 후에 팔고 나갈 때는 공급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때문에 각기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조직화되질 못해요. 공장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지점으로 내려가고 지사로 내려가고 그 물건이 대리점으로 소매점으로,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우리 조직적으로 박앤 세일하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유통 조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집중 통제가 곤란하다. 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는 박앤 세일한다, 20% 세일하자, 어떤 컨트롤에 의해서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유통 경로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유통 조직화는 안 돼 있지만 유통 경로는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유통 경로가 조직화는 안 돼 있습니다. 직접 유통 경로는 이제 매도자가 직접 유통 경로일 겁니다. 근데 간접 유통 경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중개업자이거나 분양 대행사이거나, 그러나 조직화는 안 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의 유통은 물리적 유통, 물건의 유통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지. 우리는 무슨 유통? 부동산의 유통은 권리의 유통입니다. 부동산의 유통은 권리의 유통이다. 어제 내가 부산에 가서 땅을 하나 사놓고 계약서 쓰고 계약금 치르고 파주로 올라왔어요. 며칠 후에 택배로 배달돼요? 부산 땅? 택배로 배달이 안 돼. 물류가 안 된다니까. 근데 그 부산 땅을 파주 사람들끼리 사고 팔아. 오, 유통되네. 그러나 그건 권리의 유통이다. 그 이유는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라고 나옵니다. 조절의 곤란성 6글자만. 조절의 곤란성. 그 6글자를 뭐라 불러요? 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 수요량과 공급량은 둔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민감할까 둔할까? 방금 수급량이 둔하다 그랬어. 그러면 가격은 민감하다 둔하다? 일주일 전 사건인데, 자, 양 변동이 둔하면 가격 변동이 민감하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민감하단 말이 세 번째 줄에 나와.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가격이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삐딱하게 상승해 폭등한다는 소리예요. 애곡된 가격 상승 밑줄 긋고 폭등이라고 쓰면 되겠죠. 가격 폭등. 애곡된 가격 상승 같은 말로 가격 폭등.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맨 밑에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아. 새거 시장이라면 이거 뭐라 불러? 우리가 미분양이라고 하는 거야. 공급 많이 해놨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덜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덜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지죠. 왜?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그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잖아. 지금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수요가 안 살아나. 비탄력적이야. 수요가 비탄력적. 공급도 안 살아나. 공급도 비탄력적이야. 공급도 안 죽어 참. 그러다 보니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린 거야. 근데다가 일반 경기 불황까지 와봐. 그래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잖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근데 걱정하지 마. 내 것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저것도 떨어지거든.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아빠가 부동산 전공한다고 가끔 부동산을 물어봅니다. 아빠 뉴스 봤더니 부동산 값 많이 떨어지대. 우리 집 값도 떨어졌어. 그래서 떨어졌어. 걱정 말아. 우리 집 값도 많이 떨어졌는데 걱정 말아. 왜? 요거 팔고 저리 이사 가더라. 저것도 싸잖아. 뭘 걱정을 해. 그래서 매도 기간이 장기화된다.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기간이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공급자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 위험에 처하게 되죠. 시장 위험이 뭐죠? 안 팔릴 가능성. 시장 위험이란 말은 안 팔릴 가능성이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위험까지 와? 유동성 위험까지 와버립니다. 자, 유동성 위험 밑줄 긋고 뭐라고 쓸까? 시장 위험은, 앞에 거 시장 위험은 안 팔릴 가능성이고, 유동성 위험은 자산가치 하락. 자산가치 하락. 안 팔리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들? 한 달 가도 안 팔려, 두 달 가도 안 팔려, 석 달 가도 안 팔리면 어떻게 팔래요? 싸게 팔아야죠. 할 수 없어. 가격 떨궈줘야 돼. 이걸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야. 자산가치 하락이잖아. 유동성 위험이야. 근데 왜 그걸 유동성이라고 부르죠? 유동성이란 말 뜻이 뭡니까? 현금. 살 때 현금보다 팔 때 현금이 더 떨어졌어. 그럼 유동성 위험이야. 유동성이란 말이 뭐라고요? 현금. 저 기업은 요즘 유동성이 부족해. 이 말은 현금이 부족하다는 소리. 막 땅도 200억짜리 땅, 기계 설비도 막 300억, 어마어마한 자산 가치는 어마어마한데 현금이 안 돌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계가 멈추고 물건이 안 팔려. 그리고 현금이 떨어져 버렸어. 기업의 현금이 떨어졌어. 기업은 유동성 위험에 빠진 거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 종류별로 나눠보자. 그걸 유형이라 불러. 유형은 종류라고 보셔도 좋고.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가격에 의해서 수요 공급량이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요가 죽어버리고 공급이 늘어나고,
근데 수요가 너무 감소해버리고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면 초과 공급으로 안 팔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 비쌌던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수요가 살아나고 공급이 줄어들고, 이런 상호 자율 조절적 기능을 갖고 있더라. 이런 상호 자율적 조절 기능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시장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같은 말로 시장 기구 또는 시장 기능이라고도 부른다 이거예요. 자, 이런 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게 우리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있죠? 부동산 시장도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나 이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긴 잘 작동되지만 그 작동되는 스타일이 다른 상품 시장과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건 되기는 돼. 되기는 되지만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 지역 간 이동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안 돼요. 해당 지역 내에 국한돼서 파주는 파주의 아파트 시장, 파주의 아파트 시장 하면 파주에는 아파트 초과 공급이라고 예를 들어볼까?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이 일어났어 파주에서. 그래서 가격이 뚝뚝뚝 떨어져. 그 아파트를 삽으로 확 오래 파갖고 주택이 부족한 강남에 갖다 내다 팔아. 지역 간 이동하면서 수급 조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주의 아파트 시장 그 지역에 국한돼서 수급 조절,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격 조절. 강남도 그 지역에 국한돼서 수급 조절, 그 지역에 국한돼서 가격 조절. 이런 시장을 무슨 시장이라 불러? 국지적 시장. 같은 말로 지역별 부분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지적 시장, 지역별 부분 시장, 같은 말로 구체적 장소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불러?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곳이니까 추상적 개념의 시장도 된다. 그게 두 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적 장소로서의 시장도 되고 추상적 개념의 시장도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구성 때문에 아까 임대차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아마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유명한 학자가 된다면 제 나름대로 또 용어가 있을 거야. 그 임대차 시장을 놓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리 불러. 똑같은 말인데 약간 변형시키고 달리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같은 말로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만 뭐라고 불러? 공간시장. 공간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공간 이용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거 시장. 지분이란 건 내 거거든요. 내 것을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매매 시장이죠. 또는 같은 말로 자산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재산을 사고 판다. 자산 시장. 그것만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용도별 부분 시장이다. 아까는 지역별 부분 시장 공부했죠. 이번에 용도별 부분 시장. 여러분들 부분 시장이란 말 뜻이 뭘까? 분류되는 시장. 아까는 지역별 부분 시장 하면 뭐예요? 지역별로 분류되는 시장. 이번에 용도별 부분 시장이란 용도별로 분류되는 시장이다. 다시 한번 부분 시장이란 말 뜻이 뭐라고요? 분류되는 시장. 분류되는 시장을 부분 시장이라 불러요. 용도에 따라 가치 형성의 차별성을 보인다 그랬나요? 다시 한번 용도, 가치 두 글자. 용도와 가치. 부동산 가치 결정, 비싸게 가치가 결정될 수도 있고 가치가 싸게 결정될 수도 있어. 부동산 가치 결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용도입니다. 조상 대대로 농업 용도였는데 택지 용도로 바뀝니다. 땅값이 가치가 확 달라지죠? 단독주택 헐어내고 상가 건물 지었습니다. 땅 가치가 달라져 버리죠?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달라진다. 여러분들 공법 시간 내내 공부하는 게 용도, 지역, 지구제도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용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건축법 공부할 때 뭘 공부하나요? 용도잖아. 일종 근생시설이었고 그걸 갖다 연구교육시설로 바꾸거나 또 유락시설로 바뀌거나 용도잖아. 용도 변경이 일어나죠? 용도. 건축법에서도 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용도가
부동산 가치 결정의 가장